해외 구매 대행은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 상품 소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꿀직구TV. 안녕하세요. 꿀직구.com 정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기 온라인 사업자들이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기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선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입, 두 번째는 위탁판매 배송, 세 번째는 해외 온라인 구매 대행.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3가지의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이 사업자분들에게 알맞은 소싱 방법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입 방법이 있어요. 그 사입 방법 말 그대로 상품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한 개씩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최소 3개부터 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는 더 떨어지겠죠. 초기 온라인 사업자가 사입을 통해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제가 이 방법은 좀 제외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초기에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에게 많은 투자금과 재고 관리의 그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갈 수 있는 소싱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큼 제외를 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우리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 유통 구조가 제조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총판, 벤더사라고 하죠. 벤더사에다 물건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매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매상으로부터 고객이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유통 구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제조사가 직접 도매를 하기도 하고요. 소매를 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나 화곡동 쪽에 가서 물건을 도매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도매라기보다는 도도매 방식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제 제조사로부터 사입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제조사들은 보통 자기 물건을 많이 사주길 원해요. 소량으로 한다거나 또는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조사에서 거의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들이 직접 도매 소매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초기 온라인 사업자들이 그 제조사들보다 더 좋은 단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입은 큰 자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초기 사업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위탁 판매 배송이에요. 위탁 판매 배송 말 그대로 어떤 상품을 위탁받아서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프로세스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온라인 도매몰에서 상품 DB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자사몰을 통해서 그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와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요. 고객에게서 그 상품에 대한 오더가 들어오면은 그 상품 오더 리스트를 도매몰 쪽에 넘기고요. 도매몰에서는 그 상품을 직접 도매몰 창고에서 고객에게 배송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쉬운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업이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B2B 도매 사이트라던가 위탁 판매 도매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은 업체들이 나올 거예요. 특정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그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매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적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하나 골라보세요. 골라보시고 그 상품을 내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골라보시고 그 상품 이미지라던가 그 상품 키워드를 통해서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썸네일과 똑같은 수많은 상품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들에 대한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격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가격 차이가 10원, 20원, 100원, 2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 똑같은 썸네일에 키워드를 타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 상세 페이지 또한 아주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도매몰에서 제공하는 썸네일과 키워드와 상세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도매몰의 상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은 상품에 대한 퀄리티는 도매몰에 제공하니까요. 그 퀄리티는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상세 페이지, 우선 도매몰에 제공한 상세 페이지를 이용할 거고요. 물론 디자인 작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충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마 다른 사업자와 대동소이하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실 거예요. 결론은 가격인데요. 결국 다른 사업자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가격만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끼리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뭐 1,000원, 2,000원 차이로 가격을 내리다가 그게 가격이 바닥을 치게 되면 100원, 200원, 그 다음에 10원, 20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진은 굉장히 적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 구조가 바로 위탁 판매 배송 시스템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식재료와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결정권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측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가맹점이 마음대로 그 식재료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또는 내가 잘 만드는 음식을 만들어서 더 팔겠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맹점에서는 사업 경영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위탁 판매 배송은 도매몰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요. 그 상품을 받아서 그대로 고객에게 판매만 할 수 있는 가맹점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많은 가맹점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고 마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위탁 판매도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들이 큰 고민 없이 물건을 온라인에서 팔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비록 마진율을 적지만 많은 상품을 쇼핑몰에 올려놓고 적은 마진으로 판매를 하면 수익은 날 거예요. 하지만 수익은 나더라도 수고에 비해서 큰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업도 위탁 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상품을 통한 소싱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인데요. 과거에는 해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통한 판매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해외의 어떤 한 상품을 골라서 대량으로 컨테이너를 짜서 통관을 거쳐서 반부가세 내고요. 그 다음에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큰 마진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반응이 없거나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재고를 자기가 다 끌어안고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의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처럼 대량의 상품을 수입할 필요 없이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이라기보다는 이 방법이 바로 구매 대행이 될 수 있겠죠. 즉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놓고 내가 해외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을 내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도 되고요. 해외 사이트를 가져와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올려놓고 고객의 오더가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 해외에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객의 오더가 들어와서 그때 오더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비교적 배송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죠. 구매 대행에 대한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송 기간이 길다. 가까운 중국을 예로 들자면 고객의 오더가 들어와서 타오바오나 1688에서 구매를 하겠죠. 현지에 있는 물류센터, 즉 뭐 배송 대행 업체가 되겠죠. 배송 대행 업체에 물건이 오기까지 3에서 4일 정도 걸릴 것이고 그 센터에서 포장하고 출고까지 뭐 하루 이틀 걸릴 거예요. 그리고 고객에게 배송되는 데까지 뭐 통관을 거치게 되면 3에서 5일. 총 보면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그 단점을 좀 낮추는 방법은 잘 팔리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물류센터에 재고를 두고 배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면 보통 고객에게 3에서 5일 정도면 배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중국을 예로 들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 구매 대행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 마윈 회장이 설립한 타오바오나 1688을 통해서 물건을 소싱을 하는데요. 쇼핑몰에는 수십만 가지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 한국에 노출되지 않은 상품들을 찾아서 내가 제일 먼저 상품을 소싱해서 국내에다 판매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타오바오는 소매몰 사이트고요. 1688은 도매몰 사이트인데 도매몰 사이트를 이용하면 마진율이 더 많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업자들이 하지 않는 상품을 찾아내서 소매가라 해도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서 괜찮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예요. 위탁 배송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은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경영 결정권, 가격에 대한 결정권, 상품 소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입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위탁 배송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느끼시게 되는 것, 상품 소싱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자기 상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상품을 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사에서 상품을 사입한다. 근데 그 제조사에서 이제 내가 소매까지 할 거니까 너한테 상품을 공급해 줄 수 없어. 또는 위탁 판매를 할 때 그 위탁 판매 업체에서 그 상품이 재고가 남지 않는다던가 더 이상 그 상품에 대한 제공이 어렵다고 한다면 나는 그 상품에 대해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즉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죠. 물론 구매 대행도 그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이 공급이 중단되면 판매를 할 수 없지만 앞에서 말한 사입이나 위탁 배송보다는 구매 대행의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게 되면 내가 직접 알리바바를 통해서 제조사를 컨택을 할 수 있어요. 제조사를 컨택을 해서 최소 MOQ, 최소 수량으로 그 상품을 내가 직접 생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서는 제조사가 상품을 생산을 하면 그 상품을 각각 다른 브랜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마우스라고 해도 그 마우스에 각각 다른 브랜드가 붙여서 나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할 때 그 상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직접 그 제조사와 딜을 통해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한국에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브랜드와 자기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 해외 상품을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총판 독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즉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이 바로 해외 구매 대행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물론 낱개로 소싱을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방법보다는 자신의 사업 영역이 또는 사업 결정권이 더 커질 수 있는 좋은 상품 소싱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매 대행 방법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송 기간이 길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내가 상품을 직접 보고 고객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인 상품을 바로 고객에게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면 내가 그 재고를 받아야 되겠죠. 상품 하나를 내가 떠안게 되더라도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한 마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구매 대행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매 대행은 인터넷이 낳은 새로운 무역 방법이에요. 과거에 무역을 하려면 에이전시를 통해야 됐고 무역 디렉터를 통해서 제조사라던가 바이어 연락처를 알아내야 됐고 그 바이어와 직접 연락을 또 해야 됐어요. 덜어는 직접 그 제조사로 찾아가서 현지 공장을 통해서 직접 상품 소싱에 대한 계약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구매 대행 방법은 방 안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단가를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 하단에 달린 직접 구매한 구매자의 상품평을 통해서 그 상품의 퀄리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 무역 방식입니다. 제가 그 앞선 두 가지 방법보다 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장점을 많이 말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입도 해보시고 위탁 판매도 해보시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셔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가를 직접 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가장 적당한 소싱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신다면 자기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경험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상품 소싱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